여러분 반갑습니다. 챕터 1 신호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신호 및 그 특성 첫 번째 파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호의 정의, 두 번째로 신호의 종류, 세 번째로 신호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것이 통신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통신에서 첫 번째 다루는 주제가 신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신호의 정의 부분을 학습하겠고, 그 다음에 신호의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호의 해석 부분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신호를 해석해야만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을 건지 전송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통신이론에서 처음 다루는 것이 신호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 신호입니다. 신호,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신호의 정의입니다. 신호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신호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호는 음성이라든지 영상, 데이터 등의 자, 이 정보입니다. 이게 정보가 정기적인 신호로 변형된 것을 우리가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즉 예를 들면은 음성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이 마이크를 통하면은 정기적인 파동으로 변형되어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자, 음파를 건드립니다. 공기의 진동을 우리가 성대로서 공기의 진동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파동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호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죠.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신호로 바꾸어야만이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물리적인 파동을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파동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정기적인 파동으로 바꾸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진동, 정기적인 파동을 우리가 신호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호가 되어야만이 이제 통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것을 정기적인 채널을 통해서 멀리까지 전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와 같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정기적인 신호로 변형되어야만이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호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수학적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자, 수학적인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호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통신은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호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섹션 2 신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호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신호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수학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을 공부할 때 신호 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학적인 함수를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이론 시험에서도 이런 신호 부분에서는 수학적인 영역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학적인 함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첫 번째로 신호의 대칭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y는 fx라는 함수인데 x에 대한 y의 함수죠.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면은 코사인 x가 되겠죠.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파형의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신호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다음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파형을 표현해 보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은 f-x입니다. 이거는 지금 x에 대해서 이거는 코사인 x잖아요. 그죠? 그럼 양의 x에 대해서 어떤 함수 값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x라는 것은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려주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x 파트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y축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y축 대칭이라는 겁니다. y축 대칭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y가 저 위에 그림에서 코사인 x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죠? 이 그래프는 코사인 마이너스 x 그래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수를 보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이게 앞에가 마이너스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y 그 값에 따라서 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이거는 음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거는 x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것은, 자, 이 그래프를 지금 우측으로 양의 x에 대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값을 마이너스로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서 이것은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함수로 나타내어지고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는 그렇게 됐고,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f-x입니다. 자,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이것은 y축 대칭이랬죠. 이거는 x축 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y축을 대칭으로 먼저 그리고 y축의 대칭으로 그리면은 아까 그린 것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 함수를 다시 x축에 대해서 그리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된 거는 y축 대칭을 하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신호의 대칭성에 대한 코사인에 대한 대칭성을 예로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호의 대칭성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y는 fx라는 함수가 이와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 x에 대한 y의 값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x축, y축 대칭 함수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y는 f-x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y축 대칭이 되죠.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로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y는 마이너스 fx죠. 마이너스 fx, 이거는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이 되어서 이거하고 x축으로 대칭이 된 이와 같은 이런 함수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y는 마이너스 f-x입니다. 이거는
y축 대칭이죠. 이거는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입니다. 이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호의 변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천이입니다. 시간 이동. 파형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x축, 즉 x축을 따라서 x축이 시간 함수라 했을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타임 시프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천이가 되면은 파형의 모양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죠? 파형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시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xt라는 함수가 이와 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함수죠. 이와 같은 함수일 때. 자, 그러면은 이것은 t가 제로가 원점이죠. 시작점이죠.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xt에 대해서 시간 이동 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t가 t-t0죠. 즉, 이것이 0일 때 t가, 자, 무슨 말이냐면은 t-t0가 0일 때 t를 보게 되면은 t가 t0가 이게 원점이 되는 거죠.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고 이만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t0만큼 우측 이동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어야만이 이것이 원점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 만약에 t0가, 얘에서 t0가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xt-1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원점이 뭐냐면은 t-1이 0일 때 t가 얼마냐면은 t는 1이 되죠. 이것이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요 함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원래 여기 있었죠.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3에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우측으로 1만큼 요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t가 1만큼 우측으로 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거 xt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t 플러스 1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t 플러스 1, 요 부분 t 플러스 1이 원점을 찾으니까 t가 마이너스 1이 원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점이 마이너스 1로 이동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파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자,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 x는 함수죠. 함수에다가 t-t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시간 이동이다. 타임 시프트에 관한 거다.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마이너스에 있는 이 값만큼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시간 반전입니다. 시간을 뒤집는 거죠. 타임 리버설이라고 하는데 x-t 함수로 주어집니다. 아까 학습했다시피 이거는 t에 대해서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t 이렇게 붙어 있는 이거는 시간을 반전한다 이거죠.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t가 양수죠. 자, 여기가 1, 2가 되죠. 1, 2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요게 t가 마이너스로 옮겨가니까 마이너스 1,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를 뒤집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1일 때 얼마입니까? 0일 때 이만큼이고 요리 오겠죠. 그 다음에 3일 때 그 값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요와 같이 완전히 Y축에 대해서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 그런 시간 반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 스케일링,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변화, 시간에 대한 크기 변화. 이거는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크기 변화를 말하는데 시간에 대한 크기 변화. 자, x는 at라는 거죠. at. 여기 a가 a에 따라서 스케일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in 100t라고 하겠습니다. 100t. 그 다음에 sin 10t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 오메가가 100이죠. 오메가가 100이고 자, 이거는 오메가가 10이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스케일링 값이죠. 110입니다. A 값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의 주파수는 2파이분의 100이 되죠. 100. 이거는 F는 2파이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는 T는 100분의 2파이가 되고 이거의 주기는 10분의 2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주파수가 높아서 이거는 좁죠. 이거는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1번과 2번을 1번은 그림을 그리보면은 사인 그래프는 이와 같이 되겠죠. 100이니까 촘촘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2번을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10배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시간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게 클수록 주기가 짧아지죠.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보면은 이것이 주기가 이거를 T1이라 그러고 이거를 T2라고 하면은 T2가 10T1이 되죠. 10배 넓습니다. 그죠? 이것이 클수록 주기는 짧아지는 거죠. 이것이 작을수록 주기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A가 크면은 A가 예를 들어서 1보다 커지면은 이거는 커지면은 주기는 감소하죠. A가 1보다 작으면은 주기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은 주기가 줄어들고 시간 간격이 줄어들고 A가 1보다 작아지면은 주기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xt라는 함수가 이와 같은 삼각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폭이 2s-2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A가 2t 이거라면은 x2t가 되겠죠. x2t는 어떻게 됩니까? 자, ET는 주기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이거는 주기를 2분의 1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기가 반으로 줄죠. 반으로 줍니다. 오히려. 자, 이거는 A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면은 X의 2분의 1T가 되겠죠. 자, 이거는 2분의 1T는 주기를 2배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주기가 2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이 이론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에 있는 이것이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 그런데 그 역수로 되죠. 주기가. 요게 2면은 주기는 2분의 1이 되고 요게 2분의 1이면은 주기는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타임 스케일링 법칙을 기억을 해 두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호의 종류, 대칭성에 따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ven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르게 하면은 even 영어 이거는 짝수란 뜻입니다. even 이거는 짝수라는 짝수 함수, 짝함수 또는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하면은 우함수라고 합니다. 자, 우함수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함수라는 것은 ft하고 f-t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여기 ft라는 거는 이만큼 t만큼 같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t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면 여기가 마이너스 t입니다. 값이 같은 겁니다.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y축으로 대칭이죠. 이거를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를 우리가 이거를 우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함수라고 하는 거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함수 짝함수인데 이거는 결국 이런 성질을 갖고 y축 대칭 함수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이 이렇습니다. 코사인 x 함수. 자, 코사인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코사인 보면은 이렇게 진동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진동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 y축으로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죠. 여기 t 마이너스 t 값이 같죠. 자, 이거를 그래서 코사인이 가장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현 대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현, 코사인을 한자로 하면 여현입니다. 여현 대칭, 코사인 대칭 이렇게도 표현을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여현 대칭, 우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현이라는 말은 코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성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y축 대칭 함수고, 그죠? 자, 이런 성질을 갖는다 이거죠. t하고 마이너스 t가 값이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짝수차 지수로만 구성된 함수, 즉 이런 함수입니다. x의 제곱, x의 4성, x의 6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함수입니다. 자, 이거는 여현파로 구성된다. 여현대칭이라는 거죠. 자, 여현이라는 말은 코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코사인 x를 여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수도 항상 여현대칭입니다. 상수.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수 이 부분도 여현대칭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x는 y는 2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자, 이런 함수기 때문에 이거를 보게 되면은 항상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죠. 그래서 상수함수도 ya로 된 이런 상수함수도 여현대칭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짝수함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짝함수 이것은 여현대칭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코사인 x 이것이 여현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2번이라는 영어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2번 우함수 짝함수 이거는 y축 대칭이고 코사인 x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것을 그래서 여현대칭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odd 펑션입니다. odd. 자, 이거는 odd란 말은 우리가 홀수라는 뜻입니다. 아까 2번은 짝수였죠. odd 펑션 이걸 보게 되면은 odd 펑션
이거를 한자로 기함수라고 합니다. 아까는 우함수였죠. 이걸 홀함수라고. 자, 여기는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ft하고 마이너스 f-t하고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이거를 다르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 ft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이거는 사인 x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사인 x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사인 x를 보면은 이와 같이 진동을 하고 이거는 이와 같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x만큼 t만큼 갔을 때 하고 마이너스 t만큼 갔을 때 값을 비교해 보면은 서로 마이너스 관계 있죠.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것을 우리가 기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함수를 sin x가 가장 대표적인 함수이고 이거를 우리가 정현대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현대칭. 우리가 정현파를 사인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대칭, 정현대칭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거는 정현대칭이지만은 또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사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현대칭은 기함수파다. 자, 이거는 원점 대칭 함수다. 그죠? 원점 대칭. 자, 이런 값을, 이런 것을 갖는다. 그죠? 원점의 대칭이라는 걸 아까 이야기했고, 자, 홀수차 지수로만 된 거. 아까는 짝수차 지수, x제곱, x, 4성, 이런 거는 우함수였고, 여기 보면은 1성, 3성, 5성은 다, 홀수 지수로 된 것은 다, 기함수입니다. 이거는 정현파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홀함수 이런 것들이 다 홀수 지수로 된 것이 아까 기함수라 했죠. 대표적인 게 sin t가 가장 대표적인 기함수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odd 영어로도 기억해야 됩니다. odd 펑션은 기함수라 하고 홀함수 이거는 정현대칭이고 원점대칭이다. 그리고 x의 지수가 1, 3, 5 됐을 때 이 함수는 기함수가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반파대칭입니다. 반파대칭, 하프웨이브 시머트리 함수, 반파대칭. 우리가 반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0, 파이, 2파이죠. 반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까지가 반파죠. 즉 반파라는 것은 반파장이라는 것입니다. 반파장. 그러면은 2분의 t, t는 주기입니다. 2분의 t이고 이것은 파이가 되겠죠. 자, 반파장이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이만큼 갔을 때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ft라는 함수가 자, ft에다가 반주기만큼 진행한 거죠. 이게 반주기죠. 반주기는 결국 파이죠. 파이만큼 t에서 파이만큼 갔을 때 ft하고 자, f에다가 자, 다시 쓰겠습니다. f에다가 t 플러스 파이만큼 진행했을 때 마이너스 대칭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만큼 반주기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대칭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림이 요래 있습니다. 자, 원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여기가 한 주기죠. 한 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고 이거는 2파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값을 우리가 어떤 값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ft라 하겠습니다. ft. 그러면은 이거보다 파이만큼 더 가면은 이거죠. 이 값이죠. 이 점이 ft 플러스 파이만큼 간 거죠.
그 값이 어떻습니까? 요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요걸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반파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대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까요? 이거의 반파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ft 값이 ft하고 자 ft 플러스 파이하고 파이만큼 진행한 거죠.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것을 우리가 반파 대칭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